이 나이의 사랑이라니. 그녀가 무너진 진짜 이유. 늦게 피어난 사랑. 인생의 두 번째 봄. 우리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갈 때 부끄러움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주었어요. 그의 가슴에 제 손을 올려놓자 그의 심장이 제 손바닥 아래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 그의 숨결, 그의 채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촛불빛 아래 우리의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타올랐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의 감정과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오르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절정의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환의 순간이었습니다. 김동욱 씨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아직 여자였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 전부라고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와 만남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죠. 흔히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이를 가리고 세월을 따지는 일일까요? 때로 인생은 생각보다 더 관대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생의 두 번째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60을 넘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과 따뜻한 위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늦은 나이에 찾아온 로맨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의 망설임과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혼자라는 외로움과 무기력함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삶에 찾아온 늦게 피어난 사랑, 인생의 두 번째 봄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고수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27에 남편 민식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서툴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갈비집을 열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였죠. 가게 앞에서 불판을 닦던 민식 씨의 굵은 손가락. 매일 저녁 그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며 힘들었냐고 묻던 나의 모습.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박한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딸, 진경이를 출산했을 때는 가게 일이 너무 바빠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했습니다. 손님이 밀려들던 어느 저녁 몸이 너무 힘들어 부엌에서 잠시 주저앉아 울었던 적도 있었죠. 그때 남편 민식 씨가 조용히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큰딸 미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땐 학원비며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가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큰딸 미진이가 교복을 입고 가게에 들렀다가 친구들 앞에서 갈비집을 하는 엄마 아빠가 부끄럽다고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민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수진아, 우리 미진이 마음 이해해주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나중엔 분명히 이해할 거야. 남편의 말대로 세월이 흐른 후 딸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행복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가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서 아이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저녁 시간, 딸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 오던 날, 가게 일이 잘 돼 처음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던 제주도의 바다까지 그 모든 시간들은 지금도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남편과 단둘이서만 생활했죠. 조금은 적막해진 집이었지만 우리는 늘 함께였기에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갈 줄 알았던 어느 날,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고 손님이 끊긴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민식 씨까지 코로나에 확진되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싸늘해진 손을 잡았을 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것보다 남편을 잃는 아픔이 훨씬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들은 미국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 혼자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웃고 울었던 남편이 이제 곁에 없다는 것이, 더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손을 잡아줄 수도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 차가운 식탁 위에 앉아 저는 매일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 놓인 외로움과 적막함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남편 민식 씨가 떠난 이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침대 옆에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가운 공간은 마치 제 마음속에 뚫린 빈자리 같았습니다.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국이 너무 짜네. 하면서 장난스레 웃던 그의 목소리가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저는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딸 미진이가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보이는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애써 웃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서글픔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당황하며 말했죠.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딸들에게는 제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혹여 딸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시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가끔은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그리워 혼자 창가에 앉아 밤하늘에 별을 보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민식 씨, 거기선 잘 지내요? 나는 당신이 없는 세상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요. 밤하늘을 향해 말하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곤 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던 밤이 많았습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는데 저만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친구 영자가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실 때면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했지만 영자가 돌아간 뒤엔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루는 영자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괜찮아질 때도 됐잖아.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도무지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제 마음의 빈자리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혼자 힘으로는 결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 남편 민식 씨와 함께 걷던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으며 다정히 웃던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민식 씨와 했던 약속이라도 지켜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삶이란 끝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요. 저는 이제야 그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았으니까요. 또다시 혼자라는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용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주변에는 여러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 영자는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영자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며 저에게 말을 걸었죠. 수진아, 혼자 있으면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자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히 참는 거 아니지? 내가 자꾸 혼자만 있는 게 마음에 걸려. 저는 그런 영자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넌 항상 괜찮다고만 하는데 난 네가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나도 내 마음 다는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보면서도 다 느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영자 앞에서 솔직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힘들어. 민식 씨가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아.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겁이 나고 밤에 잠드는 것도 두려워. 그 말에 영자도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죠. 수진아,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민식 씨도 하늘에서 그렇게 바라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수군대곤 했습니다. 수진 씨 혼자 산 지도 오래됐지? 딸들은 외국 가 있고 저러다 병나지 않으려나? 그 말들이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마치 죄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네 빵집 사장님인 정자 씨는 유독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정자 씨는 제가 혼자라는 걸 알기에 가끔 빵집 문을 닫을 때면 남은 빵 몇 개를 포장해 놓고는 꼭 들려줬습니다. 수진 언니, 이거 좀 가져가서 드세요. 혼자서 밥하기 귀찮을 때 빵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자 씨의 그 작은 배려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이웃인 철물점 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힘내세요. 우리 집사람도 몇 년 전에 떠나고 나도 혼자 살아서 아는데 가끔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힘든 날이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아저씨도 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듯해서였죠. 이런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위로받았습니다. 특히 영자는 자주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언젠가 내 삶에도 다시 행복이 찾아올 거야.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 고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행복해져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천천히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을 때 저는 김동욱 씨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땐 사실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딱딱한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와 일을 하면서 조금씩 그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김동욱 씨가 근로자들과 큰 소리로 언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제대로 해주세요. 이 집은 누군가의 꿈이 걸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단순히 공사를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김치찌개를 준비해 그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 사장님 음식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이후부터 저는 매일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떡갈비. 그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고민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도시락을 다 먹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 사장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아주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제 마음에선 묘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관심과 걱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늦게까지 일하던 그가 집 앞에서 갑자기 빗속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그에게 수건을 건네며 문득 오래전 남편이 비 오는 날이면 제 머리를 말려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묻지도 않은 제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동욱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고 사장님, 혼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슬픔이 갑자기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가만히 제 말을 듣다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라서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압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와 제가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전으로 온 집이 어두워졌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안심시키던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설렜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따뜻한 느낌이 잊혀졌던 제 마음속 작은 설렘을 다시 깨워준 것이었죠. 이후로 저는 그의 작은 문자 하나에도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온 안부 메시지를 기다리는 순간 저는 다시 소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을 느낀다는 게 마치 죄책감이라도 드는 듯 했죠. 하지만 김동욱 씨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 나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다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설령 누군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저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영원할 것 같지만 현실은 때론 냉정하게 우리를 시험하곤 합니다. 김동욱 씨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지만 나흘 닷새가 지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그가 사라진 그 시점에 제 집에서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귀중한 폐물 세트마저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김동욱 씨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을 때 영자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남자 처음부터 수상했어.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접근해서 돈이나 재산을 노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저는 영자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그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지금껏 그가 제게 보여준 진심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계속 그가 보냈던 문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목소리는 수진아, 그 사람은 너를 속인 거야. 너무 쉽게 믿었어. 라고 말했고, 다른 목소리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자 김동욱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그의 피곤하고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도 못 드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시골에 내려갔었어요. 병원에서도 정신이 없었고 휴대폰도 두고 가서 지금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쉽게 그를 의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그를 의심했을까? 조금 더 기다려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폐물에 대한 의심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다 결국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욱 씨 사실 집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난 동욱 씨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리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런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이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와 통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수진아, 넌 어쩌면 이리 쉽게 의심하고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니? 스스로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여행 가방에서 폐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얼마 전 도둑이 들었을 때 불안해서 폐물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던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깊은 오해를 넘어 서로의 진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난 뒤, 김동욱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같이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잠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다시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여행 가요. 우리는 그렇게 부산 해운대로 향하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동욱 씨가 집 앞에서 작은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 꽃처럼 앞으로 우리도 환하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 꽃다발을 품에 안고 차에 오르면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 내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동욱 씨가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에게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제 젊은 시절의 꿈과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부산 해운대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바다 너머로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김동욱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보자 그가 쑥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해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 가끔 저는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다시 이렇게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후로 다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아요. 저녁에는 근처의 작은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싱싱한 생선회와 시원한 소주 한 잔이 우리 둘의 긴장과 어색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동욱 씨는 소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는 힘들 때 혼자 참지 말고 저한테 말해요. 제가 언제나 옆에서 들어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동욱 씨는 문득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비춰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네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죠. 우리 인생도 이제부터는 더 빛날 수 있겠죠. 숙소에 들어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동욱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의 곁에서 위로하며 살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남들의 시선보다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동욱 씨.
이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져 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부산 해운대에서의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 오랜만에 우리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갈 때 부끄러움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주었어요. 그의 가슴에 제 손을 올려놓자 그의 심장이 제 손바닥 아래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 그의 숨결, 그의 채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의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타올랐습니다. 나이 든 두 사람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의 감정과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오르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절정의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김동욱 씨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아직 여자였네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사랑이란 결국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이라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마치 깊은 우물 속 물처럼 고요하고 진지하며 더욱 깊이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늦은 사랑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은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은 사실 제가 스스로 만든 작은 벽이었을 뿐입니다. 나이 들어 다시 사랑을 한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김동욱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늘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외롭거나 슬프거나 혼자라는 것이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혼자인 게 익숙해져 새로운 시작이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어둔다면 삶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두 번째 봄은 찾아옵니다. 늦은 봄은 때로 더 아름답고 더 감사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아왔기에 두 번째 찾아오는 행복은 더욱 귀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단했을지라도 결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봄이 지나가면 다시 여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행복한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곁에 머물러줄 김동욱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삶에 다시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선물해준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꼭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아직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론 힘들고 외롭겠지만 언젠가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빛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